자, 공학의 명장면 12, 우리 은민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62페이지 보면 등기기간이 나오는데 등기기간이 이용된 사례를 하나씩 이제 사례나 물건 이런 걸 말해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저는 등기선을 생각했고 이제 완전 옛날에는 이제 배를 사람이 직접 사람의 힘으로 이동시켰잖아요. 근데 이제 등기기간이 발견된 다음에 이 등기기간을 동력으로 이제 사용한 배로 그 뭐라 해야지 손쉽고 빠르게 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윤지석 원님, 음, 그리고 뭐 있을까요? 등기 질문이 증기기관 사례죠. 네 맞아요. 자, 나중에 하고 있어요. 네, 이따 할게요. 그러면 박준희님, 좀 증기기관 차, 어려운가? 아, 증기기관 차 같은 거, 뭐 열차, 그전에는 뭐 말이 이끌었다면 증기기관 차로 이제 많은 양을 이제 밤낮 가림 없이 쉬지도 않고 계속 갈 수 있었으니까 그게 굉장히 혁신적인 거 아니었을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진님, 그 질문이 증기기간 장점인 건가요? 네, 사례, 등기기간이 사례. 이용된 사례, 네? 음. 등기기간이 이용된 사례예요. 아, 이용된 사례. 전 조금 이따가 해볼게요. 네, 그럼 윤지석 투님, 어, 증기기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자동차의 시초가 이제 증기기관으로 인해서 시작된 거니까, 뭐 떠올린다면은 지금 당장 자동차밖에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지석 원님 생각 주세요. 어, 이게 아무래도 그 증기 기관이라는 게 그 거의 동력을 만들어주는 되게 혁신적인 기관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거대한 장치들, 예를 들면은 여기 나왔던 존재하진 않았지만 설계도는 있었던 해석 기관 그런 거에서도 이제 증기 기관이 쓰이는 등 이제 그 큰 장치의 동력을 공급할 때 증기 기관이 쓰였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진님 생각 나셨을까요? 그 산업혁명인가? 그런 데도 많이 영향을 미쳤고, 그 산업 이런 데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증기기관 덕분. 네, 여기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자, 증기기관이 왜 증기기관이야, 은민아? 증기기관이 왜 증기기관이냐고요? 응, 알아야지. 증기기관을 사용한 거죠. 응? 그러니까 증기로 힘을 내는? 그렇지. 증기의 힘을 이용하여서 다른 장치를 돌리는 게 우리가 증기기관이에요. 그럼 증기를 어떻게 만들어내? 물을 물이 끓였어요. 끓여서요. 물을 끓여서 만들어내. 그럼 물을 끓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불이요. 불이요. 뭐 필요하고. 석탄이나 그런 거.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사탕. 불이요. 연료가 필요해요, 연료가. 연료. 근데 이제 아,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석탄을 사용하게 되면서 물을 끓일 수 있었고, 물을 끓여서 이제 증기가 나오고 그 증기의 힘으로 기계를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기기관의 발명이 그 이전과 그 이후로 아주 크게 나뉘는 이유가 뭐야? 증기기관의 발명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되는 이유. 음, 음, 산업혁명? 기, 기계 사용, 그렇지. 그럼 산업혁명. 그 전에는 증기기관이 있기 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야? 간의 수공. 예, 수동, 가는 일일이 손으로 다. 인간이 직접, 사람이 뭐, 사람의 힘으로. 근력. 여기서는 지금 근력이라 표현했어. 근육의 힘. 사람이 뭐 돌리거나 뭐 이렇게 아니면 사람이 힘을 이용하지 않아 뭘 이용했어? 물이 동물이나 그렇지. 아, 말 같은 거요. 말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몇 마력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왜 마력인지 알아? 이거 말, 50마력짜리다. 말만 100마력짜리다. 어? 말의 한 명의 힘. 그렇지. 이 50마력은 아,
50마리의 말이 낼 수 있는 힘을 내는 기계를 보고 50마력이라고 해요. 음, 100마력은 100마리의 말이 낼 수 있는 힘을 그 기계가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말의 힘, 당나귀의 힘, 이런 힘을 이용했다. 또, 자, 동물의 힘, 쉽게 말하면. 사람의 힘, 동물의 힘. 그 다음에, 그다음에 그 자연 환경? 자연 자연. 대표적인 게 뭐, 물, 수력. 물, 흐름. 수력. 그래서 그 물레방아. 물레방아를 돌려서 그 안에 방아를 짓게 하는 거, 물레방아. 또, 수력 말고 또 뭐, 옛날에 이용했던 거. 뭐 수력 말고도 풍력이나 풍력이죠, 풍력. 자연의 힘으로 대표적으로 이용했던 게 아, 풍력. 풍차. 풍차. 대표적으로 풍차. 또 풍차도 도시감랑 날개가 밖에 돌면 그 안에는 그게 연결돼 갖고 방아를 찢는 거야. 그 풍차, 풍력. 이렇게 자연의 힘, 동물의 힘, 사람의 힘을 이용했다는 거야. 그런데 바로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인해서 이른바 에너지를 태워서 열을 발생시키거나 증기를 발생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발전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제임스 와트의 업적은 뭐야? 증기기관을 개량했어요. 그렇지. 개량, 발명이 아니라 개량이야. 그 전까지의 증기기관은 너무 컸어. 그 큰 거를 작게 만든 거야. 또 하나, 그 전에 증기기관은 열 효율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 석탄 기껏 태워서 뭐 증기 일으켜도 그게 석탄 태우는 거에 비해서 애가 힘이 별로 안 나와. 근데 그 열 효율을 확 높인 거야. 그래서 이른바 실전에 사용 가능하게 만든 것들이 그 증기기관이 갖는 중요한 의미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증기기관이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을 한 부분들.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말했던 산업혁명으로 이어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증기기관이 사용된 건 어디라고? 광산? 광산에서. 왜? 그 물 퍼내려고. 무거운 거. 광산에서 물 퍼내려고. 물을 퍼내는데 증기기관이 필요했다는 거야. 또 광산에서 왜? 암석. 석탄 광물. 같은 광물을 밑에 넣는 흙이나 이런 걸 끌어올려야 되잖아. 그 음, 끌어올리는데 힘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생님은 그 증기관이 석탄을 태서 돌아가는데 그 태울 석탄을 캐기 위해서 증기관을 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무거운 석탄을 어떻게 해야 돼? 도시로 보내야 돼. 보내. 그때도 이제 뭘 이용해? 그때 그 증기기관차? 증기기관차. 아, 증기기관차에 석탄을 가득 실어가지고 그 석탄을 주로 사용하는 도시로 옮길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은민이가 말했듯이 그것들이 증기기관차가 아니라 배로 가면 증기선. 인기선. 증기선. 그래서 증기선 이전에는 어떤 배들이 어떻게 움직였어? 그 노조가 노저였어요. 노를 젓거나. 아니면은 돛 같은 걸로 바람에 따라서 그렇지. 돛을 내서 바람 나거나. 근데 사실 이 두 개보다 더 큰 게 있어. 배 움직임은. 아, 해류. 해류, 해류. 해류가 가장 해류가. 나도. 그래서 그 해류가 가장 컸기 때문에 자, 해류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 해류를 이용했을 경우에 장점. 그 큰 편하다. 힘을 안 들여도 된다. 그러니까 안 그냥 돼. 저절로 가요. 해류로 가죠. 단점. 어디로 갈지 내가 모르는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 정해져 있어요, 루트가. 루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해류가 흐를 때만 가야 돼. 네. 그 해류를 따라서만 가야 돼. 해를 거슬리는 게 힘들다고. 그렇지. 해류를 거스른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도치라던가 뭐 아까 그 뭐 노를 저었다는데 노를 저어서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가까운 곳이면 모를까. 뭐 실제로 큰 배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물론 이제 거북선 같은 경우는 그 밑에 노군 노를 젓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있어가지고 노군들이 이제 그 방향을 조종한다던가 또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자, 그 증기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하진이가 얘기했나? 공장의 기계를 드디어 뭘로? 증기기관으로 돌릴 수 있게 된 거야. 맞아요. 기계화가 가능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했던 거야. 그 전까지는 아까 누가 말했는데 가내 수공업. 가내 수공업은 뭐야? 그 집 안에서. 집에서는 가내 집 안에서 수공업. 사람이 손으로 하는 거. 뭐 그 배틀을 짜거나 이런 게 다 가내 수공업이에요. 그런 건 소량 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방적기라는 기계를
돌릴 수 있는 그 에너지, 힘을 바로 이 증기기관이 낼 수 있게 되었다는 점. 그 부분들이 달라진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증기기관을 외연기관이에요. 외연기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가솔린 기관을 만들어. 그건 내연기관이라고 해요. 자, 외연기관과 내연기관은 어떤 차이가 있어? 그 바깥 안 그, 그건데 잠시만요. 음, 그 연이 뭐지? 태우다라는 뜻이야. 연소시키다. 연 날리는 거. 아, 날리는 건 아니고. 그 외연기관은 바깥에서 태우는 거고, 내연기관은 사실은 태우는 게 아니야. 외연기관은 석탄을 태워서, 바깥 태워서, 아까 말한 대로 물을 끓여서, 증기를 발생시켜서, 그 증기가 내뿜는 힘으로 축을 돌리는 거야. 바퀴를 돌리는 거야. 근데 응. 그 증기를 석탄을 태워 돌릴 수도 있지만, 굳이 석탄 안 써도 돼. 석유로 불 붙여서 그 물 끓여서 돌려도 되잖아. 응. 가스도 천연가스로 불 태워서 물 끓여서 돌려도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일러가 화목 보일러라는 것도 있고 석탄 보일러, 연탄 보일러라는 것도 있고 석유 보일러도 있고 가스 보일러도 있어. 보일러는 물을 끓이는 거야. 근데 그 물을 뭘로 끓냐에 따라서 아까 쌤이 화목 보일러는 나무를 가지고 끓여. 물을 불을 지피는 거야. 뭐 석유 보일러는 당연히 석유 갖고 연탄 보일러 석탄으로 연탄 만들지. 그건 연탄 태워서. 가스 보일러는 가스 이용해서. 근데 다 공통점은 뭐 한다는 거야? 물을 끓여서 뭘 한다는 거야. 응. 심지어는 원자력 발전도 원자핵 그 뭐야 분열에서 엄청난 에너지 열이 나오거든. 그걸로 네. 뭘 끓여? 물로 물을. 식혀요. 물을 끓여서 그래서 그거 갖고 발전기 돌리는 거야. 그래서 증기를 이용해서 물을 끓여서 돌린다는 건 다 뭐 한 점? 다 같아. 이런 건 다 외연기관이야 쉽게 말하면. 응. 내연기관은 뭐냐? 아까 말했던 가솔린 그거 안에서 태워요, 아예. 디젤 기관 그렇지. 안에서 태우는데 사실 태우는 게 아니라 그거는 폭발은. 폭발이야, 폭발. 네. 그래서 석유를 분무기에 뿌리듯이 뿌려주는 거야. 거기에 다른 기체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불을 붙이면 거기서 뭐가 일어나? 폭발이 일어나. 근데 폭발할 때 일어나는 힘을 가지고서 기관을 돌리는 거. 이게 바로 외연 기관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오토바이 타면 부릉부릉부릉 막 소리 나잖아. 그 사실은 그 오토바이 안에서 기관에서 뭐 하는 소리야? 폭발이 일어나는 소리야. 그 폭발이 나는 소리고 자동차도 사실은 그런 폭발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 마우라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장착을 함으로써 그 폭발하는 소리를 뭐 하는 거야? 그 소음 제거기, 소음을 없애주는 거야. 그래서 응. 이제 조용한 차가 좋은데 가끔 어떤 차들 그걸 떼버려. 그러면 어떤 차를 막 스포츠카 뭐 특히 할 때막 하고 그러잖아. 음, 이게 그 다 무슨 소리라는 거야? 그 폭발이에요, 폭발. 엔진에서의 폭발음을 그대로 이렇게. 아,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가 소리가 안 나. 왜? 폭발하는 게 없으니까. 전기차는 기관이 없잖아. 안 터지니까요. 엔진이 없잖아. 그렇지. 전기 충전에서 가기 때문에 그 안에 충전 기관이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어쨌든 그 기관의 어떤 그 역사, 증기관의 역사에 대해서 쭉그 설명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1마력을 내는데 20kg의 석탄이 처음에 필요했다라고 했어요. 1마력. 말 한 마리가 끄는데 20kg 정도 되는 석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열 효율을 높임으로써 어떻게 됐대? 450g인가요? 그 450g 정도로 1마력을 낼 수 있으니까 거의 한 40배, 50배 정도의 저기가 높아진 거지. 효율이 높아진 거지. 그래서 응. 여러분들 요즘에도 그거 따지잖아. 자동차들. 연비 알아? 네. 네. 휘발유 1리터를 넣었을 때 그게 몇 킬로를 가나. 이건 연비가 높다, 연비가 낮다. 뭐 이런 걸 저기 하잖아. 그래서 물론 자동차 자체의 무게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엔진의 성능 이런 부분도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책에 보니까 하나가 나왔습니다. 최신식. 요즘에 가장 이제 아직까지는 실험용. 상용화는 안 됐어. 자, 뭐가 나왔어? 미래의 교통기관으로? 이 책, 자율주행. 어? 지금 아,
아이템은 그 종류가 다른 거지. 그거는 결중. 하이퍼루프? 파이프 네. 하이퍼로프요. 자기 부상인가? 아니, 어, 진공인가? 쌍물차하고 좀 달라. 하이퍼루프하고는 조금 달라. 그 진공에서 가는 거 아니에요? 진공과학 만들어가지고 일론 맞습니다. 머스크가 그렇지. 이렇게 일론 머스크 하고 있는 것 중에 진공관 하나를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쏴버리겠다는 거야. 그 만약에 이것들이 성공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분, 45분이었나? 아니. 45분 아니야. 그거보다 훨씬 더 짧아. 30분? 뭐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그러면 이제 그거, 전국 그 하루 생활권, 그 심지어는 그 계획에 따르면 저기 해저터를 판다는 거야. 그거 비행기보다 빠르대요. 그렇게 가게 되면 그 뭐야 그 일일 생활권이 되는 거지. 전 세계가 나중에. 야, 그래갖고 지금도 우리나라가 그 이른바 지금은 하루 생활권도 아니야. 반나절 생활권이 됐다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전에서 엄마가 오늘 서울 갔다 올게 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학교 갔다 집에 오니까 엄마가 집에 있어. 그거 아니 엄마 서울 갔다 온다면서 갔다 왔어. 여러분들 뭐 8시 반에 등교해. 여러분 학교 보내고 엄마가 택시 타고 뭐 대전역 가. 그러면 거기 뭐 한 9시 한 10분, 한 3, 40분 걸리니까. 9시 분에 뭐야 저기 타고 KTX 타고 서울역 가면은 그 한 50분에 1시간. 10시 분에 도착을 해. 그쪽에서 뭐 가까운 뭐 이동해서 지하철이나 뭐 이런 거 이동해서 10시 한 30분, 40분. 거기서 뭐 1시간이나 뭐 일 보고 11시 40분. 다시 서울역 와서 12시. 12시에 대전 오면 1시. 1시에 다시 집에 돌아오면 1시 40분.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러분들 뭐 2시 반에 집에 왔다. 그러면 예. 일 보고 집에 와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했다는 거야.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스네임이 여러 번 할 때는 일일 생활권 되는 것도 되게 놀라운 일이었어. 근데 지금은 일일 생활권이 아니라 반나절 생활권이고 요즘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물론 이제 뭐 그 좀 부유한 사람들이겠지만 일본에 우동 먹으러 갔다 올게. 이런 음, 네. 맛있는 거 보고 갔다 올게. 근데 그게 가능해진 이유가 저가 항공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그냥 뭐 일본 가는 거는 그냥 갔다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하루 당일로 일본도 오는 사람이 실제로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한중일 삼국 정도는 이제 일일 생활권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하이퍼루프라던가 아니면 요즘에 이제 이른바 초음속 비행기 초음속 아, 비행기가 다시 이제 그 상용화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그 세계가 하루 생활권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또 상당히 높아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그래요. 하겠습니다. 은민이 하나만 할 건가 맞지? 아니면 더 있으면 더 해도 돼요, 은민아. 저 끝났어요. 그래, 그래. 지석원. 네. 지금 이쪽에서 연필 내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연필부터 시작해가지고 샤프도 나오고 펜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 미래로 가면은 또 어떤 필기구가 나오게 될지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미래의 필기구는 어떤 게 있을지.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예 종이 자체에 기능을 넣어가지고 그 막대기 같은 걸로 긁으면 종이에 글씨가 이렇게 나타나도록 이런 기술도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뜻이야? 그렇기 어떻게 때문에 한다는 거? 막대기. 네?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음, 그 종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음, 그 종이 같은 거에 이제 손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그 글씨를 쓰면은 이쪽에 뭐 펜 잉크가 종이에 묻거나 아니면 흑연이 묻는 게 아니라 종이 자체가 그걸 감지해서 글씨를 나타내는 거죠. 종이 형태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그런 기술도 충분히 실현이 가능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도 이미 다음, 있는 거 아니야? 저, 네? 지석원 이미 있는 거 아니야? 이미 있어요? 종이가 아니라 저기에다가 패드에다가 여러분들 그 뭐야 전자펜으로 이렇게 쓰면 다 써지잖아. 그거 말고 진짜 접을 수 있는 종이요. 어, 진짜 이런 거가 완전 흰색인데 이렇게 쓰면 글씨가 써지는 거예요. 일회용으로? 네, 그래. 그래. 자, 지나가십시오. 네. 그리고 다음 아이디어 있으신 분? 미래의 학용품은 네, 필기구 같은 거요. 필기, 음, 그 이제 그 해리포터에 나온 것처럼 뭐지 그
생각하면 써지는 그런 필기가. 정확히 얘기 약간, 막 준희님, 예. 필기구가 여기 있으면, 만약에 허공에 쓰면, 거기에 허공에 글씨가 나타나가지고, 막, 그런 거. 그러니까, 뭔지 아시죠? 막, 허공에 글씨를 쓰면, 막, 허공에 글씨가 나타나가지고, 홀로그램.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약간 그건 그런 느낌? 마술이잖아요. 제스처 인식을 통해서 홀로그램이랑 접목을 시켜가지고 허공에 글씨를 쓴다. 이런 말이죠. 그쵸, 엄청난 그쵸. 네. 그리고 다음 지서? 이제 해리포터에 나온 것처럼 이제 생각하면은 종이에 글씨가 써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뇌파를 감지하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 내 칩 같은 거 있고 뭐 대충 그런 식으로. 마법인. 내 칩을 이식을 해서 생각을 그 종이에 출력시킨다. 이런 거죠. 좀 그런. 네. 그러면은 하진님? 이단 변신 같이 막, 막 그 지우개 이런 게 펼치면 연필이나 볼펜 이런 게 되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되려나? 지우개 형태로도 사용 가능하고 펜의 형태로도 사용 가능한 뭔가가 나올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있을. 은혜님? 저는, 어, 펜 같은 거에 막 아까 말했듯이 뭐 누르면 홀로그램 같이 입체적으로 뭔가 사람이 떠가지고 막 인간 같은 걸 거기로 들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뭔가 입체적으로 딱 써서 꼭 뭐 없이도 이제 펜으로도 인간을 들을 수 있고 한 그런 거. 아, 네. 됐습니다. 선생님? 네. 어, 그 바로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나 진행할 것은 또 하면 돼. 진행을 다 네. 알고 있으면. 아, 자, 책 44쪽에 보니까 연필 한 자로 누구나 평등한 세상을 꿈꾸다라고 했는데 연필하고 평등하고 뭔 상관이야? 연필만 있으면은 막 다 아, 쓰고 그릴 수 있으니까요. 응, 예전에는 응, 연필 나오기 전에는 막 만년필이나 응, 약간 아니면 붓이나 그런 응, 거로 글을 쓸 수 있는데 만년필이나 붓 같은 거는 비쌌으니까 응. 연필은 비교적으로 싸니까 이제 평민들도 다 쓸 수 있으니까 평등한 사회 아닐까요? 어,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도구의 발달이 그 사회를 어떻게 바꿨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준이가 얘기한 대로 연필이라는 좀 더 저렴한 그런 도구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평등에 기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튜브도 마찬가지지. 예전에는 방송을 하려면 고가의 장비가 필요했던 거야. 그 뭐 전파들을 쏴야 되고 헤르츠 그 전파 할당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방송국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방송국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권력자라던가 큰 부자들만 가능했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유튜브라는 어떤 그런 수단을 통해서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자기도 1인 방송국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됐잖아. 그렇게 됨으로써 이른바 평등이라는 부분에 기여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것들이 가능해졌고. 하지만 그게 꼭 좋기만 하냐? 부정적인 면도 있어. 온갖 걸러지지 않은 얘기들이 세상에 다 쏟아져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 어쨌든 그 맥락에 있어서 연필이라는 도구의 발명 역시 어? 사람들을 누구나 원하는 사람이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을 갖게 되었다. 그 점에 있어서 연필이 갖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도서관도 마찬가지. 도서관도 그 전에는 책이 되게 비쌌어. 그래서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야. 이 일부 부자들만 소유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근데 도서관이 생겨서 누구나 책을 빌려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공간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런 지식의 대중화, 지식의 평등에 도서관이 아주 크게 이바지한 어떤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콩테라는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인 그 사람이
사실은 이렇게 연필의 어떤 그런 발명과 이렇게 연결되는지 몰랐는데 콩테하고 연필의 발명이 무슨 관계야? 사람이 그, 흑연 그거랑 진액 섞어서 하는 걸 발명했어요. 근데 왜 그 사람이 그걸 하게 됐다는 거야? 그, 싶어가지고요. 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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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르노 그 장군이었나? 군년 그 전쟁 사람. 중이어가지고 그 네. 막 영국에서 응. 수입 못하니까. 어, 순수 흑연은 영국에서 생산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그래서 지금 바로 우리가 발명이라는 것들은 언제 어떻게 생기는 건가? 혁신이라는 건 언제 어떻게 생기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선생님 그 지점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은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영국이 프랑스에게 연필 공급을 흑연 공급을 안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음, 그럼에 의해서 프랑스는 연필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된 거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국산화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지. 네, 그러면서 또 다른 발전이 가능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전쟁을 그래서 하라는 얘기 아니라 전쟁이 갖는 문제가 많아. 근데 전쟁 때문에 오히려 왜 새로운 발전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도 사실이더라. 네, 그래서 전쟁은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고. 네. 어쨌든 피로는 발명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또 그런 걸 볼 수 있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과정에서 결국은 지금 그 마무리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크라이나 국민 입장에서는 너무나 뭐 속상하고 온통하고 분통한 일이지만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스스로의 힘으로 전쟁을 수행할 능력은 없었어.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야? 미국 미, 지원? 미국과 유럽의 음. 지원이었던 거지. 그럼 미국과 유럽은 왜 지원해줬던 거야? 그거 천연자원. 물론 내세운 명분은 자유주의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주권을 중요시 여겨서, 우리 안보 동맹이기 때문에 뭐 이런 아주 뭐야 좋은 이상을 얘기를 해. 근데 결국은 나중에 우리 너희들한테 쓴 돈 다 뭐야나 내놔라라고 하면서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히토류 여기? 아, 히토류, 히토리. 히토류인 부분들을 결국 미국이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히토류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앞으로 그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히토류가 AI 뭐 관련된 그런 것들을 만드는 데서 스마트폰 이런 거 만드는 데서 히토류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대. 예. 그런데 그 히토류를 주로 갖고 있는 게 내가 어디라는 거야?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중국이라는 거야, 중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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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중국이 옛날에 일본하고 갈등했었을 때도 중국이 제일 먼저 한 조치 중에 하나가 뭐야? 히토리. 히토류 수출 금지. 아, 일본이 아, 발칵 뒤집. 미국. 그리고 바로 일본이 미안해 이랬어. 그래서 네. 이른바 광물의 자원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중국하고 지금 어, 경쟁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히토류 때문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히토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어떤 그런 방법으로서 우크라이나에 히토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또 이제 선점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책들을 읽어 나갈 때, 또 그런 뉴스를 들었을 때, 이게 개별의 일이잖아, 사실. 콩테가 연필을 발명한 일. 지금 현재 미국이 왜 히토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나? 그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세가 어떻게 바뀌어질 건가? 라는 부분들이 개별적인 일로 보이지만 그 안에 본질적으로 동일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는 힘. 그래서 그게 이제 아예 우크라이나 뭐 그런 전쟁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홍태가 뭐 했는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보다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나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아는 사람과 그 개별의 사실들을 연결해서 공통점을 발견하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알게 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뭐 어느 지점을 포착하고 있으면 그것들이 돈이 되겠나? 이런 걸로 적용할 수 있다면 더 이제 또 뛰어난 사람이 되겠지. 그런 점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의 자리에 와 있는 건가? 자기 자리는 어느 자리일까? 내가 앞으로 어느 자리로 가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야겠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 50쪽에 보면, 그 연필 글씨가 쓰여져 있는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 연필 글씨가 쓰여지는 과학적 원리가 뭐라는 거야? 그 그거 그 마찰력. 정전기랑 마찰력? 마찰 이용해서 종이에 정전기로 붙어요. 그래서 흑연 입자들 종이 연필 사이에 성합되는 마찰력과 흑연 입자와 종이 섬유질의 지벽을 달라붙는 정전기가 결국은 글씨나 그림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전기 요 원리를 이용한 게 사실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그 패드, 그걸 뭐라고 불러? 그 전자펜이라 부르나? 전자펜으로 이렇게 패드에다 뭐 그림 그리고 다 요즘 하잖아. 아, 그것도 결국은 거의 이용되는 어떤 그런 원리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정전기 원리들 이런 부분들이 볼 수 있고 요 것들도 복사기도 비슷한 원리 복사기도 같은 어떤 그런 원리 선상에서 이런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흑연이 다이아몬드 변신 가능한 까닭이 뭐야? 그 그 구조가 그거 똑같아서. 흑연과 둘 다 다이아몬드 탄소니까. 그렇지 원자 구조가 기본적으로 같은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의 어떤 그런 필기도구는 어떻게 될 건가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필기도구 자체가 사라지고 있지 지금. 왜? 그죠? 디지털 자판기를 더 많이 쓰는 거. 응? 또 자판기를 두들겨서 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자판기도 좀 없어지잖아. 왜? 자판기가 필요 없어지잖아. 아, 선생님 지금 회의하고 왔는데 더 이상 사람들이 회의를 옛날에 회의록을 누가 작성했거든? 회의록 작성 안 해. 옛날에 또 어떤 녹음? 사람이 뭐 타이핑했거든? 타이핑도 안 네. 해 지금은. 그냥 녹음? 녹음해. 녹음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옛날에 녹음한 다음에 그걸 들으면서 다시 정리를 했어. 글로 쓰거나 아, 타이핑 했단 네. 말이야. 그거 그 프로그램에 딱 넣어가지고 어, 적어주는 게 있잖아요. 녹음한 다음에 무슨 클로버 노트인가 이런 거에다가 업로드 시키면 지가 알아서 뭐해? 써줘. 음성 다 요약? 글로 바꿔줘. 그리고 심지어는 글로 바꿔준 다음에 뭐해? 챗GPT에 넣으면 지가 알아서 회의 요약 정리해줘. 회의 작성해줘. 그러니까 굳이 뭐 할 필요 없다. 선생님들 마찬가지야 지금. 우리 수업하잖아. 이게 지금 녹음이 되거든. 그 녹음 파일 갖고 선생님이 그 클로버 노트에 가면 PDF 파일로 바꿔줘 일단. 그 PDF 파일을 쌤님이 챗GPT한테 이거 내가 오늘 수업한 거 이거 블로그로 바꿔줘. 오늘 수업한 내용 바꿔줘 하면 지가 알아서 써줘. 그러니까 굳이 무슨 옛날에 무슨 수업일지 뭐 이런 거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만 이제 내가 이제 주문을 잘해야지. 어떻게 써다. 준이의 유머 감각이 돋보이도록 글을 써줘. 그럼 걔가 그렇게 써줘. 근데 그건 힘들 것 같은데요, 챗GPT도. 준이와 하진이가 아주 친한 사이인 것처럼 써줘. 그럼 애가 막 거짓말을 막 써줘. 이야,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게 바뀌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언어 장애인들 있잖아. 언어 장애인들은 못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오는 것들이 뭘 이용해서 뇌파, 뇌파로 생각만 해도 그것들이 글로 바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도전들도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 도구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연필을 대신할 게 무엇인 건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종이를 대신할 부분이 무엇인 건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 어쨌든 지속적인 그런 고민들도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3등이 누구야? 좋아요. 지속원도 끝난 거 하나로? 아니면 더 할까요? 네, 저 끝났습니다. 3등. 저는 여기 나왔던 그 발명품들 중에서 가장 그 대단하다고 느꼈던 발명품이 뭔지를 물어보고 싶었는데, 저는 여기 중간에 페니실린, 그 항생제가 가장 그 위대하다고 느꼈는데, 그냥 우리 삶에 있는 그 거의 대부분의 병들의 그 치료제가 된 약이고, 그것 때문에 그 우리가 그냥 감기 같은 쉬운 병에도 잘 죽지 않는 그 몸이 죽지 않게 해준 것 같아가지고 페니실린이 가장 위대한 발명품인 것 같습니다.
네, 지석원님. 저는 여기서 그 무선 통신을 만든 게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애초에 생각하기가 되게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보통 다 전선으로 이어져 있고, 이 전기 신호가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통해서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를, 이 아이디어 자체를 생각해내는 것 자체가 되게 엄청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네, 그다음 지석투님. 그 플라스틱이 발명된 이유가 되게 신선하다고 느꼈고, 그 이체가 보면서. 그리고 이 플라스틱이 우리 삶에 대해서 되게 많은 것들을 도와줬다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러 재료로서 거의 뭐 최적화된, 그러니까 가벼운 뭐 예를 들어서 학용품 뭐 이런 것들의 가격을 낮춰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진님. 저는 그 연필인 것 같은데, 연필이 되게 압박을 많이 줬잖아요, 윗분이. 그런데도 생각해냈다는 게 대단해가지고. 네, 대단한 것 네, 같아요. 네, 그다음 보은미님. 저는 해석기관 해가지고 그 계산기인데 이게 비록 미완성으로 남긴 했지만 여기에도 이제 증기기관이 쓰였다는 거랑 처음에 이제 넓이가 되게 크고 그러니까 굉장히 컸다는 것도 좀 흥미로웠고 이걸 그러니까 되게 큰 수를 계산기로 이용해서 풀 생각을 그러니까 만들 생각한 것도 되게 대단하다고 느꼈고, 이걸로 인해 컴퓨터 등의 이제 많은 이런 발전에 영향을 준 것 같아서 이걸 생각했습니다. 네, 그다음 선생님. 네. 아까 지금 여러분이 얘기한 것들 중에서 연필만 우리가 얘기했던 거지? 네, 이거 컴퓨터 얘기한 거야? 네? 컴퓨터 은민이가? 네, 어, 계산기. 계산기 컴퓨터. 음, 그 얘기한 부에서 컴퓨터가 옛날에 그렇게 컸던 이유가 뭐야? 아, 그거 이름이. 컴퓨터가 옛날에 여러분 방보다 더 컸어. 근데 그 여러분 방보다 더 컸는데 그게 성능이 여러분 우리가 그 쓰는 전자계산기보다도 성능이 떨어져. 네. 근데 크기는 여러분 방보다 더 컸다는 얘기야. 왜? 증기기관 때문에. 증기관 때문에? 회로가 그냥 큰 거 아닌가요? 응? 아, 그냥 기술이 안 돼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그냥 작게 만든 기술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크게 만든 거 아닌가요? 아, 그 당시에는 이용을 했던 것들이 이른바 진공관이라는 걸 이용을 했어요. 아, 예. 진공관이라는 걸 이용하다가 요즘에 우리가 이게 작아진 이유는 뭐 때문에? 그 반도체. 반도체로 바뀐 거야. 음, 근데 이제 그전에는 진공관이나 이런 그 수동식 기계로 이용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규모가 이렇게 상당히 클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뭐 미완성으로 남은 해석기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해석기관이라는 게 뭐야? 수학기관. 막 별의별 그 계산 다 하는. 시간에 배웠는데. 음, 음, 그냥 해석기관이 그냥 결론 내리고 이렇게 계산하는 그냥 그 대표적. 어? 네. 그래서 이게 톱니바퀴를 통해 이용해 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뭐 펀칭을 찍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이 답이 맞춰지는 그런 그 전자계산기의 어떤 그 뭐 이전 버전, 수동식 버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계산기에서 컴퓨터로 발전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 나왔던 거고 그래서 이 컴퓨터 같은 경우 어쨌든 몇 가지 규모는 작아지고 속도는 더 빨라지고 더 많은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삼성전자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잘 나가던 삼성전자가 요즘에 어렵거든. 그리고 오히려 그 네, 우리나라의 만년 2등이었던 하이닉스가 오히려 뭐 요즘 잘 나가고 있거든. 그 이유 혹시 들어봤어? HBM
이라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그 크기를 작게 줄일 거냐가 문제였어. 그래서 작게 만들고 그 안에 얼마나 그 직접 아주 밀도 있게 그걸 만들 거냐. 요 기술은 삼성이 탑이었다는 얘기. 근데 그거가 더 이상의 그 한계에 봉착한 거야.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럼 뭘 생각했냐면 요 네모난 공간에 얼마나 많은 걸 집어넣을 건가라는 부분에서 그러지 말고 이걸 뭐야? 아파트처럼 층을 쌓자. 아, 층을 쌓자라고 이렇게 층 쌓는 그 기술. 그 부분에 대한 투자를 삼성이 안 했던 거야. 삼성도 아, 할 수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먼저 치고 나간 거야. 그 엔비디아인가 뭐 어딘가에서. 그렇게 되면서 지금 삼성이 뒤늦게 이제 그 방향을 잡으려다 보니까 그 점에서 이제 어렵게 된 거고 그렇게 이제 HBM 뭐 이런 것들이 되면서 이른바 요즘에 우리가 하고 있는 뭐 챗GPT에서 쓰고 있는 AI 그 아주 그 대규모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것들의 기본 원리가 아까 말했던 이런 해석기관에서부터 이것들이 발달해서 거기까지 오게 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속2 플라스틱이 발명된 이유가 뭐라고? 네, 네, 그 미니 장병들 응? 미니 장병들 만들려고 그거 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불편하긴 했는데 어, 그 그 과학자가 그 여러 가지 이게 좀 가볍고 그 형태를 붙이기 이전에 그 물질을 찾아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베이클랜드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제 그것들을 만들게 되었나 그 에피소드를 이제 미측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취미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이른바 그 당구 얘기도 들어보지 않았어? 과거에는 당구는 알지 당구. 네. 네, 당구대가 당구 치는 거. 그 당구 공 있잖아. 아주 이렇게 단단한 당구공. 그 당구공을 뭘로 만들었다는 거야. 과거에는. 코끼리 상하로. 코끼리 아, 상아로 만들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네, 그 코끼리 상아로 만들다 보니까 코끼리를 잡는 거야. 죽이는 거야. 코끼리 상아를 얻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코끼리를 계속 잡다 보니까 코끼리 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코끼리 상아 값은 더 올라.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상아를 뭐 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체품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서 이제 뭐가 만들었다는 거야? 플라스틱이 발명이 됐다는 거야. 네. 그런 쪽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플라스틱이 누굴 구했다? 코끼리를 구했다. 코끼리를 구했다. 아, 아, 실제로. 그 다음에 고래는 누가 구했는지 알아? 그 휘발유? 기름이요. 휘발유. 석유가 고래를 구했어. 석유, 아, 고기기를, 고래. 향유, 석유를 쓰기 전에는 연료로 전혀 네, 고래기름을 썼단 말이에요. 거의 다 고래기름 썼더라고요. 고래기름으로 그래서 엄청나게 그 폭염이 활발했다는 얘기. 그러면서 또 고래가 거의 멸종 지경에 이를 지경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그것들을 바로 대체할 수 있던 것들이 석유였다는 거예요. 근데 석유와 플라스틱의 공통점이 뭐야? 동물은 살렸는데 지금 지구를 죽이고 있는. 어, 환경오염이요. 그렇지. 아하, 아아. 고래와 아까 뭐야? 코끼리를 살린 그 환경을 보호하는 거였잖아. 근데 오늘날 석유하고 플라스틱이 환경 오염의 가장 큰 주범이잖아. 대표지자죠. 네. 그러니까 환경 보호자에서 하루아침 아니지. 환경 보호자에서 몇십 년 만에 환경 악당으로 전락한 그런 경우가 바로 요 석유하고 플라스틱인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누구야? 여기는 이제 베이클랜드라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주석병정 컬렉션을 수집하는 어떤 그런 취미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잘 배달되지 않은 어떤 그런 과정에서 자기가 그러면 그것들을 만들어 보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바로
새로운 발명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에피소드를 또 이 책에서는 소개해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선통신? 이거 누가 예, 했는지, 예. 저요. 자, 무선통신 전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선으로 이렇게 네. 연결해가지고 그 무선에 반대말이니까 당연히 뭐겠어? 무선 유선? 유선 그죠? 그 유선 전화기는 전화기를 누가 발명했냐라는 거 갖고 이제 또 막 한참 싸워. 그래서 이제 아, 아, 전화기 발명을 누가 한 거야? 그 그 벨인가? 벨. 아니, 벨 아니고. 네? 무치 그래, 원래는 무치. 다른 사람이 먼저 했는데 뭐 특허권을 뭐 냈던 그래요? 에디슨도 뭐 사실은 발명했는데 그래서 누구는 그 송신기 보내는 거 말하는 거는 얘께 뛰어나는데 듣는 거는 뭐 제게 뛰어나다는 등 어쨌든 근데 벨이 뭐야 기본적으로는 승리를 거둬서 특허권을 갖게 되서 우리가 이제 벨을 기억하게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전기 그러니까 우리의 말소리를 뭘로 바꾸는 거야? 전기 신호로 바꾸는 거야. 그 전기가 전달이 돼 유선을 통해서 그러고 나면 그쪽에서 이제 다시 그 전기 신호를 다시 뭘로 바꾸는 거야? 소리 신호로 바꿔주는 어떤 그런 장치가 전화기인 거지. 어? 그래서 이제 유선 전신이기 때문에 옛날에 통신병들 군대 가면 통신병들 있거든. 통신병들이 맨날 하는 일들이 뭐냐면 전선 깔고 그 전화선 깔고 다니는 일을 하는 거야. 이 기대 그막 포탄 터지고 막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 전화선을 이렇게 쭉 깔고 다녀야 돼. 그래야 이제 통신 연결되니까. 통신병들이 하는 제일 중요한 역할들이었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전봇대 보면 전기선 이렇게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 전기선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옛날에는 전화선이 같이 깔렸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 인터넷선도 같이 거기에 전봇대를 이용해서 있다란 얘기예요. 근데 그 부분이 누구에 의해서 무선통신은 그 이름이 마르티니? 마르코니, 마르코니? 불리엘모. 아, 마르코니에 의해서 바로 전파를 통해서 소리를 옮길 수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된 거지.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뭐가 필요한 그 유선을 깔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그 핸드폰 같은 경우도 대신 핸드폰에는 전화선을 까는 게 아니라 뭘 깔아야 돼? 까는 게 아니지. 뭘 설치해야 돼? 그, 핸드폰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야. 뭐가 막, 와이파이? 어? 통신사? 와이, 통신, 회사에서 뭘 해야 돼? 돈이요. 와이파이가 통하려면, 통신사에서, 어. 내가 건물 옥상 같은 데 뭐 있어 보면 안텐 안테나, 기지국. 아, 음, 그래서 그 기지국을 누가 더 많이 세우냐가 네. 그걸 통해서 이렇게 전파가 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안 터져. 그럼 거기 근처에 뭐가 없는 거야? 통신, 그게 없는 거야. 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기지국이 그걸 감당을 못해. 그래서 이제 그 통신사에서 그 기지국이 있는 차량을 저기래. 거기 집중적으로 배치해. 집회 같은 거, 큰 행사 같은 거 열리면 통신사 차량이 거기 와서 그것들을 이제 분산시키는 또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통신이 되게 발달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무슨 5G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5G까지 오는데 요것들이 이제 더 어떻게 하면 발달할 수, 더 이제 더 발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파 같은 경우도 이제 두 가지. 대량의 어떤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또 하나 뭐? 속도. 빨리 전달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화 같은 경우는 소리만 전달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음성 녹음하면 몇십 메가면 돼. 근데 지금은 소리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전달하는 거야? 영상. 모습까지. 영상을 전달하잖아. 그 영상을 전달하면 이걸 갑자기 이게 몇 백 메가부터 몇 기가까지 간단 말이야. 우리 이거 한 시간 뭐 하면 몇 기가야. 그럼 그 몇 기가를 뭐 한다는 거야?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전달할 수 있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 우리가 가능한 시대가 됐어. 근데 이제 앞으로는 또 뭐가 될 거라는 거야? VR. 아, VR이 되면 우리가 지금 이건 이렇게 평면 화면에서 지금 우리가 시면 2D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게 2D가 아니라 3D로 갈 거란 말이야. 그럼 3D로 갔을 때 그거가 용량이 훨씬 더 많이 차지할 거 아니야. 그럼 그거를 버벅거리지 않고 빨리 전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라는 거야. 또 여러분들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차와 차들끼리 서로 이제 뭐야? 자기들끼리 교신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달리는 자동차에서 정보 전달 같은 경우는 느려서는 안 되겠지. 실시간으로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통사고 나니까. 그런 점에서 얼마나 그것들을 빠르게 그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을 거냐. 라는 부분들이 지속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사에서는 계속 그것들을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고민이 있어. 어떤 고민이 있어? 통신사들은 다 회사기 때문에 그게 뭐가 돼야 돼? 돈이 돼야 돼. 돈이 돈? 돼. 이른바 그래서 킬러 컨텐츠라고 그러는데 그걸 했을 때 뭐 좋은 게 있어갖고 이게 돈이 되냐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통신사들은 지금 이미 뭐 2G, 3G 이걸 깔아놨단 말이야. 까는데 뭐 5천억이 들었어. 그러면 일단 5천억이 들었으면 6천억이건 7천억이 일단 돈을 뭐 해야 돼? 어? 얻어야죠. 아직 5천억 깔았는데 돈도 못 벌었어. 근데 거기다 신규로 뭘 또 투자해? 예요. 그러기에는 힘들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통신사의 고민은 뭐야? 내가 또 신규로 투자 안 하면 어떻게 돼? 고객이 안 들어. 다른 회사에서 신규 투자해버리면 자기들은 낙오돼. 그러니까 음. 그 부분들이 늘 고민일 수밖에 없는 거야. 기존의 것들을 이용해서 돈을 뽑아 먹어야 돼. 그런데 새로 투자가 늦으면 폭망해. 그 고민. 아까 삼성도 똑같은 고민이었던 거야. 기존의 반도체 그 설비를 다 갖춰놨잖아. 그럼 그 기존의 반도체 설비를 이용해서 투자 더 안 하고 그거 팔아갖고 돈 버는 게 짱이라고. 근데 기존에 팔던 거 놔두고 새로운 것들을 뭐 하면 기도. 출시를 하면 새로운 돈 들고 그럼 기존의 것들은 안 팔리고 그럼 그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계속 고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뭐 애플이나 삼성도 계속 지금 그 새 핸드폰을 계속 만들잖아. 뭐 갤럭시 네. S 뭐 계속 그 시리즈가 나오잖아. 그 부분에서 이거를 어느 정도의 시기에 그거를 내놓을 거냐, 그 타이밍을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그 경영자가 잘 판단을 해야 되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일인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누가 페니실린 얘기했나? 네. 페니실린이 의미 있었던 이유는 뭐야? 사람들 뭐라고요? 살렸어. 예. 그 전까지 쌤이 맨날 동화책에 있는데 폐렴 걸려 죽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어. 그 폐렴 걸리면 죽는 거로 생각했어. 근데 뭐의 발명으로? 페니시. 페니실린. 페니실린의 발명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른바 항생제, 그러니까 항생제의 효시야, 효시. 효시가 됨으로써 이제 치료가 가능해진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페니실린도 이제 플레밍과 발견된 그 페니실린 발견에 얽힌 또 이야기가 있지. 아, 어떻게 발견했지? 우연히. 어, 다른 실험하다가 우연히 그런 푸른 곰팡이가 어떤 그런 균을 이렇게 죽이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것들을 이제 연구한 건데 근데 이것도 보면은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게 끝난 게 아니었어. 페니실린을 학문적으로 발견했어. 네. 근데 그게 너무 소량이야. 그래서 10년 뒤에 배양이 안 되는 거야. 네. 나중에 다른 교수들이 그거를 이제 뭐야? 대량으로 배양하는 방법들을 발견해내고 그러면서 이제 이것들이 상용화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쭉 보면 어떤 일들을 그 처음에 아이디어를 낸 사람, 그거를 학문적으로 증명한 사람, 근데 그거를 이제 뭐야? 상업화 시킨 사람, 실용화 시키고 상업화 시킨 사람. 요게 이제 하나로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서로 뭐 하는 경우도 많다? 다른 경우가 많다. 다른 경우도 많다. 다른 경우도 많다. 자, 그래서 페니실린이 발견된 이후에 이제 어쨌든 다양한 항생제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는 또 그 항생제가 또 이제 들지 않는 이른바 슈퍼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지금은 이제 그 내성이 쌓인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항생제를 좀 이렇게 덜 써야 된다.
또 그런 캠페인이 또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또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네. 자, 다음 누구요? 자, 이렇도 네, 일단 이 책의 이름이 공학의 명장면 10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의 이름대로 이 공학에 나온 명장면에 대해서 12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만약에 자기가 이 책을 바꿔서 공학의 명장면 13으로 만들겠다면 어떤 명장면을 추가할 건지 여러분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딱 바로 생각나긴 했는데, 이게 옛날에 동아리 했을 때 좀 다뤘던 주제여가지고 바로 생각이 난 것 같은데, 저는 카를 란트슈나이너의 그 혈액형을 넣고 싶습니다. 이 카를 란트슈나이너로 인해서 수많은 거의 몇십만 명이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혈액형 발견이라는 거를 이 공학의 명장면에 저는 하나를 넣고 싶습니다. 네, 지성님? 좀 생각 좀 해볼게요. 네, 주리님?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네, 하진님? 그 사람을 살린 그거요? 아니, 공학의 명장면 13을 자기가 만약에 만든다면은 어떤 명장면을 넣을 건지에 대해서 한번. 그 암 항생제 만든 거 그게 많은 사람을 살린 것 같아서 네, 아직 연구하고 있긴 한데 아, 그런 거 나을 것 같아요. 네, 은미님? 저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저 정했어요. 네, 주리님? 저 그 전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잠깐, 네, 네. 뭘까요? 근데 이게, 뭐 이거, 발명품이어야 돼요? 그냥 명장면. 공학 아, 그러니까 음, 뭐 그, 생명공학도 있고 전기공학도 있고 컴퓨터공학도 있고 음, 공학이 여러 종류가 많지. 재료공학도 있고. 음, 전구 발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전기가 이제 세상에 알려지면서 거의 대부분의 이제 새로운 발명품들이 전기를 그 기반으로 하는 발명품들이 되게 많고, 그래가지고 이 전기가 그 위대한 명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지성님? 저는 그 유전자 가위를 꼽고 싶은데, 왜냐하면 그 유전자 가위라는 것이 발명됨에 따라서 생명공학이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그리고 뭐 치료할 수 있는 유전병 이런 것도 치료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져가지고, 그 되게 엄청, 그 장면을, 즉 유전자 가위의 발명을 그 명장면으로 꼽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은미님? 저요? 네. 저 좀 두루뭉실하긴 한데, 이제 신소재로 해가지고, 여러 신소재가 발명되면서 일상생활에서, 뭐라 해야지, 환경 오염을 줄이려고도 하고,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선생님?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것들 잘 얘기했고 아까 지석 후가 얘기했던 혈액형이 사람을 그랬던 얘기가 무슨 얘기야? 카를 란트슈나이너가 뭐지, 혈액형, 그러니까 AB, O형, 그거를 발견한 사람인데, 그로 인해서, 그게 제 2차 세계대전 때 많이 느껴난 건데, 그걸로 인해서 수혈로 인해서 몇 명이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25만 명인가 40만 명의 목숨을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공학인가? 그렇지. 그래서 그 전에는 혈액형이 별로 의미가 없었던 이유는 뭐야? 피를 수혈, 몰라서요. 아? 몰라서요, 있는지. 그 전에는 음, 수술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어. 아, 수술이나 이런 애초에 수혈을 못했고. 사람들을 뭐 이렇게 하고 수혈하고 이런 개념들 자체가 특별히 이렇게 없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수술이나 이런 데 이제 수혈의 어떤 그런 필요성들이 느껴지는데 이른바 혈액 거부 반응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몰랐던 거지. 근데 이제 혈액형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같은 혈액형끼리는 서로 이제 혈액 거부 반응 없이 수혈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들 또 O형 같은 경우는 다른 혈액형을 이제 다 받을
우영이 받는 건가 주는 건가? 드는 거예요. 드는 거예요. 주는 게 이미가 맞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짐으로 인해서, 그 수혈에 의해서 그 사람들도 이제 피가 많이 흘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살리게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야. 근데 반대로 또, 혈액형과 관련된 미신 있는 거 알아? 미신? 아, 알아. 뭐, 아, 아, 물 마시면은 그 죽는다 그런 거. 하진이가 미신 쪽은 잘 알아요. 성격에 따라 막 혈액형이 성격을 결정한다, 뭐 이런 혈액형 성격설. 어이없는. 뭐 A형이 소심하다. 어? 지영이 요리 잘한다. O형이 아주 사교적이고 활발하다. AB형이 성격이 지랄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어, 그 혈액형에 따른 어떤 그러한 성격에 대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 혈액형에 대해서 성격 얘기하는 경우가 그걸 열심히 믿는 나라가 두 나라 있어, 두 나라. 어? 한국이랑 한국하고 일본. 일본. 그래. 일본만 그렇게 혈액형에 따른 성격을 하고, 심지어는 외국,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자기 혈액형도 모르는 사람도 많다는 거야. 의외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혈액형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는데.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 아예. 친자 검사할 때. 근데 옛날에는 혈액형 때문에 이제 그 난리가 나는 거야. 내 자식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내 혈액형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이게 도대체 누구의 아들인가? 누구의 자식인가?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분란이 닥치게 됐었는데, 그와 관련되어서 그냥 혈액형의 성격은 그냥 통계적으로 그냥 그런 경향이 있다. 뭐그 정도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결국 그 혈액형과 성격이 곧 일치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들이 또 요즘에 이야기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누구예요? 저요. 어, 마지막인 것 같죠. 음, 제가 할 질문은 지금 자신이 가장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과학 기술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은데, 저는 일단 스마트폰이 제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멀리 있어도 그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해서 알릴 수 있고, 그리고 뭐 약속을 잡을 때도 요새는 다 스마트폰으로 잡고, 숙제도 스마트폰으로 하는 경우도 좀 있어서, 네. 그래서 네. 스마트폰이나 그런 전자기기들이 가장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지석 원님? 저는 종이를 꽂고 싶은데, 일단은 이런 것도 다 종이고, 노트 같은 것도 다 종이고, 그래서 종이가 엄청 주위에서 엄청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종이 접기 같은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종이를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박준희님? 아, 약간 챗GPT 같은 게 되게 편리하게 해주는 것 같은데, 챗GPT 같은 인터넷이 막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막 그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청할 때도 인터넷 찾아보거나 챗GPT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종종 있어가지고, 어, 그런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윤지성님? 음, 질문을 한번 다시. 지금 자신이 가장 편리하게 사용하는 과학기술이요. 저, 지금 전등이 아니었으면 저는 밤에 활동이 거의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네, 전등을, 네,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은미님? 저는 요즘에는 에어팟이나 버즈 같은 무선 이어폰이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예전에는 이게 선이 있고 하다 보니까 막 꼬여서 쓰기 불편하기도 하고 또 핸드폰에 연결하는데 멀리 떨어지면 끊기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막 그냥 멀리 있어도 끼기만 하면은 들리고 하니까 되게 편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선생님? 네, 역시 지석2가 모범생입니다. 그 선생님이 가끔 농담 삼아서,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덕분에 너희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해야 되고, 밤늦게까지 학원 다녀야 되고, 어? 에디슨이 만약 전구를 발명하지 않았더라면, 밤이 어둡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활이 해를 기준으로, 옛날 사람들이 부지런한 이유가 밤에
지면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일찍 자는 거야. 그래서 대신 새벽에 해 뜨면 그때부터 일하는 거야. 그래서 이 뭐 아침형 인간이라는 게 그때 가능했던 거야. 근데 지금은 정부의 발명으로 인해서 밤새 하나잖아. 그러니까 밤에도 일하잖아. 어? 그러면서 야간 근무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여러분들도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서 인간의 삶의 영역을 확장시켜줬다. 시간을 확장시켜줬다라고 하면 되게 긍정적인 것처럼 보여. 근데 이제 인간의 어떤 그런 생체 리듬, 인류가 등장한부터 기존의 어떤 그 생체 리듬은 해 떴을 때 활동하고 해 졌으면 쉰다는 거였어. 근데 그런 생체 리듬에 저항하는, 반항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가능하게 된 어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뭐 반생체 리듬이다. 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야. 여러 가지 기술이 우리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주고 있다. 안경. 원래 나이 들면 눈 잘 안 보이고 뭐 그런단 말이야. 근데 안경을 써서 잘 보이게 해준 거야. 근데 요즘은 이제는 안경도 넘어서서 뭐 라식, 라섹 수술을 아예 하기도 하고 이제 그걸 더 넘어서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인공눈. 그 음, 인공눈을 하게 되면 일단 시각장애인들이 앞을 볼 수 있게 돼. 그럼 되게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거잖아. 근데 쌤이가 예전에도 얘기했었는데 성형수술로 원래 성형수술이 시작된 이유는 커다란 흉터, 음, 슈퍼가 크게 잡거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였어. 근데 지금은 미용을 목적으로 하잖아. 그러면 저기도 인공눈도 마찬가지일 거지. 옛날에는 시각장애를 처음엔 시각장애를 나올 거야. 그 나중에는 그냥 지금 내 눈보다 더 뭐한 눈? 더 예쁜 선한 눈을 갖고 싶다 해서 그 인공눈을 할 거란 얘기야. 그럼 그 눈 안에 100배 줌이 장착이 되는 거야. 100배 줌이 장착되면 여러분이 저 멀리 있는 것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쉽게 볼 수, 볼수 여러분의 인공눈에 뭐 현미경이 장착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현미경 따라 없이도 아주 작은 것이 세상에 볼수 있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 주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그 과학기술이 우리를 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확장적으로 더 풍요롭게 살게 해줄 거다라는 장밋빛 전망이 한쪽에서는 있고 한쪽에서는 근데 왜 그래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옛날에는 밤늦게까지 일 안 했어. 밤늦게까지 공부 안 했어. 근데 왜 지금 우리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밤늦게까지 공부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공짜냐 장밋빛 전망 좋은 것만 있겠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도 있지 않겠냐 라는 점에서 그걸 함께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들. 그래서 이것들을 자기가 잘 조종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들도 여전히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 공학의 명장면 12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식을 많이 쌓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슨 건축공학, 컴퓨터공학, 뭐 생명공학, 뭐 여러 가지 그런 공학이 있는데 기계공학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런 공학도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이제 그 공학도 중에서도 나는 어느 분야로 가겠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또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책이 소설책입니다. 책 제목은 기억 전달자라는 책입니다. 네? 마지막 전달자. 아, 기억 전달자라는 책이고, 요거 참고로 영화도 나와 있습니다. 기억 전달자 영화 나와 있고, 영화 보고 저 이거 집에 영어 버전이 있는데, 가능합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기억 전달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영어책을 보든지 번역책을 보든지 영화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영화하고 뭐 책은 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책을 보고 영화도 보면 좋겠다. 영화도 보면 좋겠다라는 거지. 누가 아까 영화만 봐도 되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선생님이 뭐라고 뭐 그래도 된다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 않냐. 그래도 독수리 선생님인데. 어? 자, 다음 주에 어떤 기억 전달자 책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이제 여러분들이 계약이죠. 중3? 네. 네. 중3 어른들로 어, 만날 수 있도록. 담배 적은 다 됐어?
다 네. 망했어요, 아, 담배는. 그래요.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반 사람 있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 하진이랑 나랑 같은 반 아니야? 그래, 둘 다 5반인가? 5반이잖아, 둘 다. 맞아, 하진이 5반이잖아. 전 망했어요. 저도 와, 망했어요. 하진아, 민민이하고 미모 경쟁해야 돼, 가서? 뭐라고요? 민민이하고 같은 반 돼서 미모 경쟁해야 돼? 네? 못 꼴찌 들었어. 경쟁. 경쟁하냐고. 미번 꼴찌 경쟁이요? 경쟁, 꼴찌 경쟁, 꼴찌 뭐라고? 경쟁. 뭐라고? 1등급 무슨 말이야? 미모 그러니까. 경쟁. 누가 더 못생겼냐? 미보 아, 경쟁? 근데 네? 꼴찌 경쟁, 꼴찌 미로 경쟁. 경쟁? 새학기 적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네. 네. 안녕하세요.